이런이 결국 사이버에서 LMS 이런 게 생겼잖아요. 2000년쯤에. 그래서 그때 이 러닝 플랫폼이라는 개념들이 있구나.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공부가 러닝 학습을 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과목들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플랫폼처럼 정거장처럼 그 안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뭐가 있는 이런 게 플랫폼이라 러닝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수업이 되면서 LMS가 되면서 그 안에 정형 학습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사이버 수업 한번 들어가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러닝 플랫폼이 이제 이런 플랫폼이 왔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갔었고, 지금도 일부 스마트 러닝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이버에서 LMS의 정형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정형 컨텐츠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작품 같은 것도 되게 있고, 뭐 특히 COP나 KLS나 뭐 엑스퍼트 멘토링 이런 것들이 그거 학습하는 생태계가 되는 거죠. 사람들도 모이고 컨텐츠도 모이고, 자기들이 개발하는 뿐만 아니라 외부 도입뿐만이 아니라 뭐 UCC까지 오픈 코스까지 다 묶인 이런 생태계가 되는 거.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러닝 플랫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대기업의 연수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수원에는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갔을 때만 러닝 플랫폼으로 생각하는 거고, 일반 사이버 연수원은 PC학교에 있을 때만 연수원으로서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 이제 이 스마트폰에 언제 어디서나 플랫폼 들고 다니는 생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나머지 말씀드린 6개는 요거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정형 학습. 교육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 교육을 했을 때 교육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ROI 측정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형 학습하고 비정형 학습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ASTD 저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직원들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 80%는 비정형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업 교육 투자액의 한 80~90%는 정형 학습에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정형 학습이 그렇게 있었고, 온라인에서도 이제 일러닝에서도 정형 학습에 모든 게 투자가 됐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마땅치가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는데 담당 임원이 이 제품의 손익분기점 좀 분석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면, 우리가 고용보험을 통해서 그 손익분기점을 배우려면요, 다음 달에 관리회계라는 과목을 신청을 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13차시에 있다 그러면 13차시에 순차학습하고 나서 그날 가서 배워가지고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정형학습도 좋지만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공부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8년부터 휴넷 브랜드로 상상마을을 만들어가지고 5,000개 컨텐츠 넣고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는 필요한 거, 경색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비정형 학습의 시대가 왔다. 특히 모바일이라는 거 개발이 되면서 비정형 학습 시대가 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롬 글렌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미래의 교육은 재현이라는, 이게 이제 3샷입니다. 저스트 인 타임. 토요타의 재고관리 시스템에서 가져온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거고, 집단지성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 좀 왔다는 이야기고, 제가 중국을 자주 가니까 그냥 상상도 이렇게 상상해보고 이거 가지고 뭐 시끄러우시면 안 되고요. 상상해본 건데, 만약에 고용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우리나라 이런 게 어떻게 발전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컨텐츠들이 이렇게 짤막짤막 컨텐츠도 많이 들어가게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정형학습 들어가면 이렇게 발전했을 텐데, 그러니까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전부 정형학습으로만 이렇게 이제 뭐 그림 우리 직원이 그려진 걸 하지만 거의 뭐 비정형 없는 그런 상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거다, 모바일이 들어오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비정형학습의 모습은 뭐냐? 왜 비정형학습이 모바일에서 가능했냐?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들고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수천 개, 수만 개의 콘텐츠들이 짤막한 5분, 10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짜리까지 학습 콘텐츠들이 모아지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과거에 LMS는 우리가 정형학습을 하는 그 학습관 시스템인데 제가 그냥 하나 붙였어요. ILMS라고. 그래서 인포멀 러닝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형학습이 단순한 콘텐츠만, 비정형학습 단순한 콘텐츠의 모음뿐만이 아니라 이게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서도 발전된다 이런 이야기고, 세 번째는 이제 특히 모바일 들고 다니는 캠퍼스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들 다 학습할 수 있는 세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비정형 상시학습 시대가 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뭐 되게 시간이 많이 써야 제가 그 시간 세이브 시키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고, 요거는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제가 요걸 보고 이제 영감을 얻었는데 LRS라고 해서 러닝 레코드 스토어 뭐 이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튜브나 혹은 뭐 신문 관련된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이렇게 읽은 정보를 획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레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디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딱딱 빅데이터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비정형으로 그냥 일상적인 학습하고 일상적인 정보 찾는 이런 것들이 전부 학습으로 기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바꿔가지고 ILMS라는 개념으로 해서 러닝 시스템에 인포 러닝도 관리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상상과학을 서비스 해보다 보니까 저 처음에는 이거 학습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데 실제 고객사들이 이런 걸 원하더라고요. 실제 얼마나 들었는지, 자기 직원들이 얼마나 들었는지 보고 싶다. 그리고 그 과목들 기타 많았는지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면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과목 듣고 나서 뭐 평가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거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비정형 학습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관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 만들고 이걸 제가 ILM에서 했는데, 이제 비정형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점점 비정형 학습도 관리가 되고 기록이 되는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생명이 어디 가시겠지만 이 회사는 온라인 과정에서 이런 정형학습은 다 빼버리고 전부 비정형학습으로만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 하는 것도 있지만 서비스 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몇 군데 모아봤는데 제가 다 찾지 못하겠지만 1000개 기업 중에서 이렇게 비정형 상시학습 이렇게 쌓여있는 유선 내에 지금까지는 전부 정형학습만 썼는데 아까 그 디지털 라이브러리 개념을 해가지고 비정형 상시학습 센터를 만들어 놓는 기업을 뽑아보니까 한 20개, 3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0개 정도 회사는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교육기업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 저희 바지가 갖고 있는 980개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들어주시는데 이런 데 불러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급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정형학습의 진화 발전인데요. 저는 그 경영학 전공에서 교육학을 잘 모르는데 오프라인 기업은 오프라인 교육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체계적으로 정형학습을 체계를 짜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온라인 교육이 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니까 왜 이런 이렇게 정형학습이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정부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고용보험 제도를 온라인 교육 과정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쯤에. 두 가지 목적인데요. 하나는 직장인들의 직업 능력을 키워주자는 하나가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치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그 유치 산업,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은 정형학습이 가능한, 이론으로 정형학습이 가능할까 이런 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론으로 상호작용도 되고 과제도 내고 뭐 체계도 할까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이론으로 정형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형학습이 가능하니까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서 좀 펴져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약식 모델 나왔고요. 아까 발표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모바일이 되면서 이 정형학습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모바일에서 정형학습 가능할까? 제 결론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능한데 이러닝에서 사이즈가 화면 사이즈가 큰 데서 했던 정형학습의 모델하고는 전혀 달라져야 된다. 이게 심플해져야 돼요. 이제 옛날에 과목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여름에 직원들한테 이걸 굉장히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이 교육 담당자라면 다음 과목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겠느냐. 첫 번째는 이런 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이 돼야지만 과목 한글 받는데 모바일 유치하면 4시간, 8시간 유치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 학습 편의성이 훨씬 높아진다. 특히 엔스크린이 가능한 영어는 고용보험 안 해주니까 학습 효과가 비슷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격 좀 싸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서 규제가 많은데 그거 없이 만들면 이런 과정들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별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이제 모바일 중심, 모바일 러닝의 활성화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형학습이 모바일로도 가능하긴 한데 대신 옛날에 이러닝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심플하게 꼭 필요한 게 UI도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불필요한 거 전부 빼고 그래서 아까 동영상 중심인데 학습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최소화시켜서 만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내년까지 한 100개 과정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과정 시험 이런 거 직원들이 넣어줬는데요. 실제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바일 중심 사역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사점을 통찰적으로 좀 가져가고자 해서 가져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작년 초에가 상장을 했을 때 주가가 35불 정도였었는데 작년 말에 한 18불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그때 이유가 페이스북이 인터넷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졌는데 급속하게 변하는 모바일에 변화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졌었는데요. 올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1사분기의 전체 매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광고 매출인데 광고 매출의 페이스북 광고 매출의 25%가 모바일에서 났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2사분기에는 그게 41%까지, 43%까지 올라갔고요. 3사분기 최근에 실적이 나왔는데 49%까지 올라갔어요. 샌디버그가 하는 그 CEO 있잖아요. 페이스북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책도 쓰고 그래가지고 막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페이스북은 모든 컨텐츠를 인터넷을 만들고 그걸 모바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에 맞춰서 개발하고 그것을 인터넷 그 웹에서 활용하시도록 한다는 게 중심을 모바일 중심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런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모바일 중심 회사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전체 한 12억 정도의 사용자 중에서 한 10억 이상이 모바일로 하는 거. 저도 깜짝 놀란 게 페이스북 쓰다 보면 이렇게 공유 같은 거 하면은 보면은 뭐 모바일에서 전송했을 때 나오거든요. 보면은 한 90% 이상은 모바일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모바일로 갔는데 우리도 모바일로 좀 가야 돼서 저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모든 컨텐츠를 개발할 때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간에 그 모바일을 중심에 놓고 개발하고 그걸 약간 개정시켜가지고 이러닝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정책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